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속 시원하게 풀어가 볼까 싶은데요. 역시나 우리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방향이 아직까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 증시를 조금 보게 된다면은 어제 나스닥이 푹 빠져서 출발했습니다. 이 푹 빠진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나스닥이 뚝 떨어지면서 출발했다가 마지막에 올라간 이유는 역시나 금리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죠.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야, 연준 파월 의장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 금리 올린다 하거나 양적 완화를 줄인다 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에 뚝 떨어졌는데 파월 의장이 양적 완화 아직까지는 줄이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장기 국채 금리는 약간 이렇게 주춤했으나 아직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국채 시장은 금리 인상에 계속 베팅을 걸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은 이제 금리 인상이 나타난다 하면은 주가가 떨어질 수 있구나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는 금리에 대해서 관심을 아주 집중해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니까 금리 좀 많이 보시는 게 좋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저렇게 출렁거리는데 우리나라는 덜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미국 금리인 거거든요. 우리나라 금리가 아니라 미국 금리다라는 것은 미국이 그렇게 된다는 거지 뭐 우리나라는 일단 지켜보자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라거나 미국이 양적 완화를 줄이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줄여야 되고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 나온다면 우리나라 증시가 이러고 있을 때가 사실은 아닌 거죠. 지금은 거품을 좀 빼든지 약간은 현금화시켜서 나가야 되는 타이밍인데 우리나라 증시를 보시게 되면 약간 과열 단계에서 좀 묻지마 투자도 굉장히 많고 테마주가 가장 심한 국가가 어딘가 하면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볼 때 역시 과열 매수가 몰려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지금 여기서 조금이라도 밀려 내려갔을 때 다음 지지 라인으로는 2700포인트에서 800포인트 언제가 될 것 같은데 저기까지 내려갔을 때 과연 반대 매매가 나오지 않을 것인지 패닉이 나오지 않을 것인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패닉이나 반대 매매가 나온다면 지지선 따위는 없습니다. 그냥 무너져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3월에 오게 되죠. 거기에 포지션이 지금은 개인도 외국인도 약간 매도 포지션이 잡혀 있습니다. 한 29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언저리에서 타협 보는 정도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정도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6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도 체크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난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난관이 많다. 다시 난관에서 미역을 조금 바꾼다면은 낙관을 가지면 안 된다 생각이 들어요. 난관이 많기 때문에 낙관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현금화를 조금 하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어제 제가 이제 온라인 강연을 통해서 국채금리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 국채금리가 어려운 것 같지만 이해를 하기에는 쉬워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하다 하신다면 꼭 다시 한번 보셔가지고 국채금리와 이 주식과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배우려 하지 마시고 돈을 조금 배워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런 시장에서도 역시 올라갈 종목은 충분히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런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나요? 뭐가 올라가는 건가요? 라고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세요. 주식 잘하는 법이 뭔가요? 라고 하거든요. 주식 잘하는 법은 사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차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차트는 주식을 잘하는 방법이 아니라 주식을 하기 위한 기본 기술과 어떤 도구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식 투자를 잘하려고 한다면 연상 기법이 돼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쉽게 생각한다면 우리 제가 항상 여러분들 저를 많이 봐오셨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앞으로 올라갈 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드리죠. 이를테면 우리 포스코 관련주라고 했었을 때 포스코, 엠텍과 같은 이런 기업들 저는 포스코 관련주를 좀 사놓아라. 그리고 포스코 강판 볼까요? 포스코 강판. 이런 종목들도 포스코와 붙어있는 종목을 사놓아라라고 1월에 말씀을 드렸죠. 1월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런 종목이 좋아 보였는가, 포스코가 좋아 보였는가 그게 아니라 국제 철강 가격이 올라가는 게 12월부터 알 수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관심이 조금 있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데 잡으셔가지고 득을 볼 수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역시 다날. 결제 관련주죠. 제가 결제 관련주도 쿠팡이랑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전자결제를 많이 쓰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는 말은 이런 기업들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놓으세요. 어때요? 우리 실생활에서 얻은 그런 정보를 가지고 미리 사놓고 있다 보니까 그게 현실이 되었을 때 수익으로 환산이 되어버리는 거죠. 저는 그래서 미리 사놓고 나중에 팔아내는 것을 선호하게 되는데 이거는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종목을 고를 때 차트를 중점적으로 보나요? 아닙니다. 저는 기법, 그러니까 연상 기법을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야, 지금 식량이 부족하니까 물가가 오르구나. 물가가 오르니까 결국 식량 난이 오겠구나. 닭고기 관련주가 올라가겠구나. 식품 관련주가 올라가겠구나 라고 연상이 되는 거죠. 과거에 우리 타이어 관련주를 보도록 할까요?
타이어 관련주도 한번 보게 되면은 뭐 넥센 타이어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어 관련주를 갑자기 이야기 왜 하시나요?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방송을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지난 6월과 7월, 8월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요 시기로 갔었을 때 차트만 봤을 때는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었는데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카니발이 많이 팔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카니발 사서 캠핑을 하려고 합니다. 캠핑하려면 타이어 소모가 많겠죠. 타이어 관련주 올라갈 겁니다. 연상이었죠. 그런데 그때 사놨으면 지금 수익이 나고 있을 텐데 이제서야 산다라는 것은 연상하지 않고 뒷북친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뒤늦게 따라가는 매매가 싫은 거고 미리미리 사놓고 올라갈 때 팔면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죠. 지금 이제 많은 분들께서 뉴스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블록체인, 비트코인, 그리고 디지털 화폐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 전자결제 활성화, 그리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법 이런 것들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일까? 아무래도 개인 정보와 정보 보안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보안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타이어 또는 자동차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율주행도 누가 하나 마음먹고 해킹하면 사람 죽일 수 있는 겁니다. 벽으로 옮긴다든지 과속시켜가지고 죽여버릴 수 있는 거죠. 살인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이 그만큼 중요한 산업이라는 거죠. 드론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드론도 아무 데서나 날아가서 몰카라고 하는 경우 또는 드론에 무기를 달아놓고 테러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드론도 역시나 사람에게 와서 상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보안이라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연상을 하고 있다가 보안 관련주를 보니까 주가가 안 움직여요. 여러분들은 안 움직이면 싫어하죠. 저는 안 움직여야 내가 사기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땅이 움직이지 않고 평평하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진이 일어나거나 땅이 막 이렇게 요동치고 있다면 제가 서 있지를 못하겠죠. 저는 그래서 요동치지 않는 곳이 가장 좋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요동치지 않은 잔잔한 물결을 사서 요동칠 때 팔아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인 건데 이거를 뭐라고 정의를 해야 될까요? 주식 잘하는 법은 뭐다?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상상을 많이 해야 되고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아는 게 많아야 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공부를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뭐든지 공부해라라고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책을 보셔도 좋고 소설을 읽으셔도 좋고 친구들과 잡담을 나누셔도 좋은데 모든 걸 다 돈이랑 연관시켜 보신다면 앞으로 올라갈 종목들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통해서 조금 배워가시고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리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아직도 올라갈 기업들 많다. 역시나 식량 난 관심 가져라. 그리고 철강 관련주가 올라갔다는 말은 철강 부품이라든지 자원 개발 관련주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안주는 넘기지 마라라는 거. 보안주는 반드시 잡아놔야 된다는 조언을 드려보면서 지금 올라간 종목에 눈독 들이지 마라는 조언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 종목이 그러면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궁금하죠? 전화 많이 주시길 바라겠고요.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만도. 만도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67,600원에요. 네. 15%. 만도는 자동차 부품주예요. 그죠? 예. 네. 자동차 부품주인 이 만도 때문에 제가 여론에서 온라인에서 욕을 엄청나게 먹었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자동차 부품주가 2019년부터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2019년 말에 자동차 부품주가 좋아질 겁니다. 앞으로 자동차 많이 팔릴 거예요. 부품주가 좋을 겁니다. 현대차랑 만도 이런 거 사놓으시면 됩니다 했는데 그때 이후로 코로나 터지면서 밑으로 훅 떨어졌죠. 그죠? 네. 저렇게 떨어질 때 아니 문현진이 추천했는데 떨어졌다 이러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떨어진 건데. 그래서 제가 이때 더 사라 했더니 그런 걸 또 더 사란다라고 또 욕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가 올라왔을 때 매도하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부품주가 좋은데 왜 매도를 해? 더 사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었어요. 그 타이밍에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겁니다. 어때요? 올바른 투자 같나요? 아니면 뒤늦게 사신 거 같나요? 네, 늦게 샀어요. 맞아요. 그런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오고 난 다음에는 내 것이 아니에요. 미리 산 사람들이 비싸게 파는 구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이런 자리에 그럼 매매하면 안 되나요? 했을 때는 단타가 가능하거나 주식의 차트를 볼 줄 알거나 주식에 어떤 이런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급등하거나 변동이 있거나 할 때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단타가 가능한 자리예요. 근데 지금 67,600원에 사셨다라는 것은 어제 사신 건가요? 아니요, 한 달 정도 됐어. 한 달 됐어요. 한 달 됐는데 어제는 67,600원 밑으로 쭉 떨어지고 오늘 또 떨어지고 있죠. 그죠? 네, 그래요. 이런 자리는 기술적으로 손절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
예. 네, 물론 얘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반복하면서 시청자님 본전 위로도 올라올 수도 있고 또는 수익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올라오는 자리에서 횡보할 수도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에 대응 가능하신가요? 불가능한가요? 저는 초보라 가능하지 초보시죠, 못한 그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초보에 어울리는 매매를 하라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손절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얘가 네. 떨어지고 나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서 움직였다 다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시청자님이 조금 더 올바른 매매했으면 좋겠다. 잡아놓고 편안하게 기다리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지. 이거 사서 노심초사하면서 공부하면 공부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종목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고 다른 종목으로 조금 갈아타보자. 뭐 사야 될지 모른다면은 섣불리 사지 마시고 현금 들고 기다리다가 제가 좋은 종목이라든지 힌트 드릴 때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이노 인스트루먼트요. 이노 인스트루먼트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560원에 30%요. 사신 지 얼마 되신 거죠? 얼마 전에 샀어요. 얼마 전에 샀어요. 주식 하신 지는 얼마 되셨고요? 주식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요. 오래되진 않았어요. 이거 뭐 하는 회사예요? 통신 장비 5G 관련해서 중국으로 엮여 있던데요. 중국으로 보내요? 중국 쪽으로 해서 많이 조인되어 있는 것 같아서. 조인되어 있어요? 실적은 어때요? 실적은 이번에 이제 흑자 전환 한 번 한 것 같던데요. 흑자 전환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주가가 이렇게 못 갈까요? 그러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국 지분이 들어와 있거나 중국과 연관된 기업들은요, 우리가 신빙성이 떨어진다, 신뢰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네. 왜냐하면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국과의 어떤 기업을 하는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모르고, 그리고 중국과 뭔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고가 터진 경우가 좀 많이 있었어요, 증시에요. 네. 뭐가 있었냐면은, 업무 협약을 맺었다, 뭐 엄청나게 돈을 뭐 할 거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페이퍼 컴퍼니. 그러니까 네. 기업이 없는데 기업인 것처럼 한 거예요. 왜 네. 그러냐? 우리가 가서 조사할 수가 없이 그냥 보내주는 자료만 보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중국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나든 돈을 많이 벌든 중국 관련 지분, 중국 관련 기업들, 중국과 같은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테마성으로 움직일 뿐인 거지 여기서 더 올라가지 않고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신뢰를 안 하니까 사지 않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게 누가 왜 사냐 하면요. 그냥 싸 보이고 뭔가 될 것 같아 보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사가지고 굉장히 많이 손실을 보고 계좌가 망가지는 경우들이 중국 기업이 많아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안정적인 5G 관련주라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우리나라 국가기업과 국내 사업을 하는 기업들도 많은데 굳이 이런 걸 가져가야 될까라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 저는. 네. 적자에 흑자로 돌아섰다고 하지만 정말 돌아섰는지는 아직 확인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네. 그런 신뢰도의 문제 때문에 이런 종목은 사실은 비중을 크게 실어서도 안 되고 잡는다 하더라도 약하게 밑에서 잡아가지고 단타성으로 좀 가지고 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네. 저는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셨는데 역시나 비중을 줄여야 되는 단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전한 종목까지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2,400원짜리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비중을 30%에서 지금 절반이라도 좀 줄이자라는 의견 드릴 거고요. 네. 내려간다고 해서 추가 매수하기에는 안전하지 않으니까 추가 매수하기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매수하면 안 되겠죠? 네. 지금 제 말 듣고 나니까 좀 불안하세요? 불안하진 그래도 확신이 않은데, 있으세요? 뭐. 도박 좋아하세요? 네? 도박 좋아하세요? 도박. 아니요. 네, 약간 못 먹어도 고 이런 거 좋아하세요? 그렇진 않은데. 네. 그런 거 아니면 이거 빨리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네. 이거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도 인스트루먼트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저는 지금 도박을 하고 계시는 분하고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난 도박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말이 사실 없어요. 네, 이해가 되셨어요? 네, 무슨 얘기인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2,400원 무너질 때 비중을 좀 일단 줄이는 것이 맞다. 이거는 가지고 가더라도 10% 정도의 비중이라고 한다면은 네. 뭐 한번 대박을 꿈꿀 수도 있는 돈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30%는 너무 과하지 않았나? 그래 다시 한번 조정을 하시길 바라고 저는 2,400원 무너질 때 전체 손절 또는 절반 손절 말씀드리고요. 이런 건 네. 끼가 많아서 급등할 수도 있어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니면 돈 거예요. 네, 뭐 아니면 도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건 급등해버리면 3,000원 이상에서 깔끔하게 정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SK 케미칼이요. SK 케미칼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5%고요. 네. 36만 9,500원에 그저께 샀어요. 그저께 샀어요? 네.
예, 지금 오늘 그래서? 올라오죠, 그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50몇만 원 할 때 팔아서 기다렸다가 지금 요거 샀던 거거든요, 엊그저께. 네. 예, 그래서 언제 정도 팔으면 괜찮을까요? 한 42만 원 정도 보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42만 이익은 원 났어요. 파세요. 팔으면 되죠. 네. 네네. 네,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이거는 예. 제가 네. 좋아하는 매매는 아니에요. 예, 그런 네, 거 뭐 저랑 저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예, 매매 예. 자체를 안 하고 여기에 사고 싶은 생각도 없고 눈꽃만큼도 예, 예. 관심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예. 시청자님이 매수하셨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단타적인 관점에서 지금 잡은 거 괜찮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 예. 고가놀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아래짜리 예. 지지라인 잡으신 거거든요. 네. 이런 데 잡았다라고 하면 이제 매도를 언제 할까라는 게 궁금하시는데 저는 이제 온라인 예. 강연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예. 매도를 예. 언제 할까는 본인에게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예. 제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네. 42만 원 정했으면 거기까지 안 가면 안 파실 뿐이에요. 아니요, 왜냐면 그거 지금 팔 제가 거예요. 팔아라고 해도 그래도 42만 원까지 가지 않을까요? 미련이 남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해야 미련이 없어요. 예, 그래서 알았습니다. 시청자님이 42만 원까지 보시겠다라고 한다면 안 올라도 네. 안 예, 올라도 예. 내가 42만 원까지 욕심 냈기 때문에 안 올라갔구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 하나만 제가 당부드린다면은 본전에는 매도하세요. 예. 본전까지 예, 만약에 예. 내려왔다면 물리지 마시고 예, 매도하시고 다시 저점에 다시 잡으면 되잖아요. 그죠? 예, 네, 그렇게 맞습니다. 매매하시고 요거는 42만 원 정도면은 뭐 목표가로는 그렇게 나쁘진 않기 때문에 네, 대응하시되 저는 잘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DPC. DPC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14,200원에 25%. 14,200원에 25%면은 작년 한 10월 뭐 이렇게 갖고 떨어졌을 때 사신 건가요? 네네. 제가 급락주 함부로 사면 안 된다라고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이거 한 5개월 됐는데. 한 5개월 됐었어요. 그죠? 예. 예, 급락주 함부로 잡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급락하고 난 다음에 버티다가 2차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지금 최근에 나온 HLB 이런 거 보시게 되면 급락을 했어요. 그죠? 예. 최근에 급락하고 여기서 싸다 HLB 사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런 거는 2차 하락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아주 충격이 오는 거예요. 이번에 DPC에서 겪어보셨죠? 그죠? 예, 이거, 네, 겪어보셨어요. 디지털 그죠? 방탄소년단 이슈 있어서 그걸 구매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예. 겪어보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방탄소년단은 잘 알고 계세요? 네, 이제. 연락하고 지내시는 사이인가요? 아니죠, 그죠? 예. 방탄소년단 뭐 하는 애들이에요? 유명하지 않습니까? 유명하면 이렇게 사면 될까요? 아니면 좀 알아봐야 될까요? 이해가 되세요? 예. DPC는 방탄소년단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네. 관련 그쪽이 돼 있다 그래서. 얘들이 고압 변성기 제조하는 회사거든요. 예. 고압 변성기랑 방탄소년단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조금 지분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조금 이슈가 있어서 그걸 구매를 맞아요. 하게 얘들이 됐는데. 투자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네. 투자하다 보니까 저기 지분이 조금 있어가지고 빅히트에 지분이 좀 있다 그 이야기 때문에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엮인 거예요. 예. 그럼 얘들이 변성기를 잘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방탄소년단 지분이 좀 들어있다고 이렇게 급등하는 게 맞을까요? 아무래도 주업이 근데 주업도 수익이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재무제표 보고 그러면. 주업이 수익이 나는 걸로 올라간 겁니까? 방탄소년단으로 올라간 겁니까? 아무래도 올라간 것은 방탄소년단 때문에 올라갔다. 주업으로 올라왔으면 여기까지 못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업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비싸게 사신 거고 비싼 가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뭐 실적이 저기 막 2016년에 비해서 뭐 4배, 5배, 10배 이렇게 성장한 게 아니라 그냥 돈만 좀 잘 벌고 있기 때문에 방탄소년단 내용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업황에 따라서 한 7,5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 있었어야 되는 종목이 될 겁니다. 네. 근데 이건 더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것도 14,000원에 사신 거예요. 근데 방탄소년단이 뭔지도 모르고 지분 투자한 것만 조금 알고 계신다면은 올바른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네.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번에 시간 버린 게 얼마나 아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지금 당장에 14,000원까지 목표가를 잡으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급락한 종목이 반등 나올 때 다시 급등해서 2만 원까지 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현상이고요. 얘는 이제 네. 방탄소년단 냄새가 조금 많이 빠져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국물, 김치찌개를 이렇게 끓였는데 거기에다가 맛있게 먹고 나니 물 부어서 또 끓이고 물 부어서 또 끓이고 하면 나중에 맛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조금 싱거워지겠죠. 싱거워지죠. 예, 이게 방탄소년단 재료가 몇 번 써먹다 보면 싱거워져서 이제 방탄소년단이 컴백을 했을 때 또 1위 한다 해도 많이 안 올라가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승이 어떻게 보면은 탈출하기 좋은 상승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11,500원 정도 무너지면 손절하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서 상승이 무너지지 않고 올라와 준다면 본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다른 종목 투자하실 때는 다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고 주업이 네. 잘 되는 기업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최고의 멘토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직 최고인지는 잘 모르겠고 좀 더 노력할게요.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최고입니다. 아스터, 네, 아스터. 아스트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6,200원 20%. 6,200원에 20%. 20%요. 네네.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아, 오래되신 건가? 좀 됐습니다. 좀 됐었어요. 뭐 한두 달 네. 되셨네요. 근데 그죠? 네.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뭐 우주 항공 부품 저거라고 뭐 성질 앞으로 뭐 유망주로 해갖고 지인들이 어드바이스 받고 샀습니다. 지인들 주식 잘해요? 아하하하. 지인들 어떻게 뭐 주식 고수들이신가요? 아, 뭐 그건 제가 인정을 못하고 하여튼 뭐 제가 비기너니까 수업을 받아놓은 겁니다. 네? 제가 초보자니까 네. 그래도 저보다 좀 낫지 싶어서 수업을 받았는데 아니에요. 시청자님보다 나은 사람 없어요. 주변 사람들 다 똑같아요. 네, 왜냐하면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요, 못하는 사람하고 어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못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시간보다는 잘하는 사람과 어울려야 내가 얻을 게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님이 그렇게 생각해서 지인들에게 추천을 받듯이 더 잘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지 시청자님들에게 뭐 추천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멀어지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들에게 점점 멀어지고 나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찾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시청자님 주변에서 주식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실력이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걸 인정을 하시고 그걸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지인 찬스 쓰지 마라. 지인이 추천한다고 해서 지인이 나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라고 제가 말씀 많이 드리는 게 냉정하게 봤을 때 그런 거예요. 뭐 지인분들 분명 노력하시고 공부하시겠지만 저는 주식에 대한 관점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아스트라고 하는 기업은요. 지금 실적이 잘 나오다가 80억, 108억, 140억 흑자 내다가 적자가 180억 났어요. 좋은 기업일까요? 나쁜 기업이죠. 나쁜 기업입니다. 돈 벌다가 돈을 진짜 엄청 까먹은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가 바닥에서 지금 최근에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항공우주라든지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우주산업 쪽이 막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우주산업 달나라 우리 화성 언제 갈 것 같으세요? 뭐 언젠간 가겠죠. 언젠간 가겠죠 하는 게 지금 급등하고 있으면은 어때요? 좀 빨리 땡겨 쓴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기 테마라고 그래요. 잘못 사서 물려버리게 되면은 화성의 우리나라 뭐 인구라든지 사람들이 진짜 화성에 가서 이주할 때까지는 주가가 안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네. 잘못 잡으면 안 되는 테마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큰 시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시세가 남아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시세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8,0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대신에 여기 6,200원 너무 주가가 좀 높았던 것 뿐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지인분들이 추천하셨지만은 제 생각에는 뭐 분석하시고 하신 건지 아닌지 몰라도 저는 괜찮았다 하지만 매수가가 좀 낮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만 있을 뿐인 거고요. 지금은 네. 8,000원까지 좀 가져가 보자라는 전략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제 지인들한테 종목 추천 안 해요.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지인들한테 추천하지 마시고 추천도 받지 마시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최고의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라온 시큐어. 라온 시큐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3,650원. 3,650원. 네, 비중은요? 40%에. 40%요? 네. 네. 일단 라온 시큐어는 보안 관련주 중에서는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전에 흑자
뭐 33억, 40억, 21억 흑자를 내다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35억까지 적자가 나고 있어요. 보안 관련 주긴 하지만 어때요? 돈을 버나요, 못 버나요? 못 보내요. 네, 못 벌어요. 그런 거 잡으신 거예요. 이런 거 안 보시고 투자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다른 어떻게 할까요, 시큐리티 그러면? 이런 관련주 막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이런 걸 잡으신 거예요. 이렇게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저는 제 입장에서 이런 걸 왜 샀습니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먼저 제가 질타를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안 이랬으면 좋겠다. 제발 이거라도 한 번만 보시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라는 아쉬움이에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지금은 어찌됐든 이거는 실적이 좀 안 좋아졌는데 보안 관련주는 실적이 안 좋아도 테마가 일어나서 올라갈 수가 있고요. 실적이 좋은 애들은 그거보다 더 많이 갈 수 있는 거죠. 실적이 좋았으면 100% 올라갈 거 얘는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한 30%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 관련주로 하더라도 아무거나 잡으시면 안 되고 돈 좀 잘 버는 기업이 어떨까? 최근 들어서 드림 시큐리티 보면은 실적이 600% 성장했거든요. 제가 방송에서 언급해드렸던 기업이에요. 드림 시큐리티가 보안 관련주 중에선 제일 나은 것 같다라고 설명했던 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말은 보안 테마 있으면 실적 테마와 함께 같이 가겠죠. 거품이 더 심하겠죠. 그렇겠죠. 그런 걸 잡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근데 이게 지금 비중이 40%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들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보안 관련주 움직이니까 3,200원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요. 테마는 살아있다. 재료는 살아있다. 그러나 뭐 조금 재미는 덜 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얼마에 팔고 나와야 되겠습니까? 저는 일단 4,000원 정도나 4,200원 정도로 보여지는데 뭐 일단 보안 테마가 언제 들어올지 그리고 들어온다면 얘한테는 얼마나 수혜가 갈지 뭐 다른 거는 뭐 급등할 텐데 얘는 얼마나 급등할지를 알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얼마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보고 대응하는 겁니다. 지금은 일단은 한 4,000원 정도나 4,200원 정도를 목표가까지 잡아놓는데 저거보다 더 갈 수 있고 저거보다 안 올 수도 있겠죠? 네. 네,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주식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네요. 네, 공부 많이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네. 지금 3,200원이 지지선이에요? 뭐라고요? 3,200원이 지지선이에요? 네, 3,200원 지지 라인으로 딱 보여지기 때문에 저기 지지가 된다면 그냥 보유하시고요. 네. 지지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냥 보유하시면은 수익권은 한번 줄 기업이니까 그냥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나 명쾌하게 해답해 주시다고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칭찬에 좀 네. 약해가지고 제가. 고맙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저 대한항공을 네. 34,700원에 샀는데요. 오래되셨네요. 네, 조금 얼마 안 됐습니다. 한 2달 됐습니다. 아, 권리락 효과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유상증자랑. 네, 아직 초보거든요. 아직 주린이라서 이제 뭣도 모르고 이제 좀 안전할 것 같아서 이제 조금 샀는데 이번에 네. 또 유상증자가 나왔더라고요. 39주가. 네. 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19,100원씩 친다고. 네. 그래갖고 이제 갖고 있는데 지금 자꾸 내리고 주가가 내려서 좀 어떻게 될지 걱정이라서 문의 한번 해봅니다. 네. 제가 조언을 드린다면요. 우리 3살짜리 꼬마애가 네. 안전한 자동차가 있을까요? 뭐 대형차가 안전할까요? 중형차가 안전할까요? 소형차가 안전할까요? 오토바이가 안전할까요? 3살짜리 꼬마한테요. 다 안전하지 않죠. 맞아요. 주식은 들어온 그 순간부터 주린이 딱지 떼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네. 위험한 곳이에요. 그리고 네. 시청자님이 대한항공이 안전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3살 꼬마가 저 큰 트럭은 위험한 것 같아. 아, 저긴 또 안 좋은 것 같아. 저거는 또 안전해 보이냐고 자기가 선택한 건데 어때요? 우리가 보기에는. 에이, 뗐지.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이렇게 되죠. 그죠? 네. 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주린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비중 네. 크게 들어가서도 안 됐고, 그리고 이렇게 네. 급등했을 때 샀어도 안 됐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됐고 다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애가 뭐 끔찍하고 상상하기도 싫지만 애가 그렇게 하다가 뭐 다리가 다쳤다든지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속 끔찍하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치료하는 기간도 필요할 거고 어떻게 보면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어요. 지금 네. 시청자님이 계좌가 그럴 거예요. 다쳐가지고 치료하는 기간도 필요할 거고 자칫 잘못하면은 뭐 좀 손실 나더라도 잘라내야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조금- 방송할 때 주린이 분들에게 제가 조언을 네. 드리는 게 제발 좀 공부 좀 하고 하세요. 여기 되게 위험한 곳입니다라고 제가 강조 많이 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거는 유상증자 들어올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돼요. 들어오면은 매수가가 좀 조절될 거거든요. 네. 그때까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위에서 버티면은 시청자님 본전 네. 탈출 가능해요.
예. 그때까지 얘가 혹여나 폭락을 하고 내려간다면은 방법 없습니다. 손실 보고 나와야 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잘못 저지른 요 하나 실수 때문에 시간이 몇 년이 걸리거나 몇 개월이 걸릴 수 있고요. 또는 내 돈이 손실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여기 샀으니까요. 근데 혹시 장기로 보유하고 가면은 어떨까요? 장기로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저점에 샀어야죠. 얘가 15,000원, 12,000원, 만 원대도 있었죠. 그죠? 아, 그 대한항공이 다시 살아날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장기로 가져간다고 했을 때 10년 뒤에 본전 온다고 하면은 좋은 투자일까요? 나쁜 투자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위에 사시면은 10년 뒤에 본전도 안 올 수도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항공업이 지금 당장 살아날 거라고 보진 않아요. 지금 선방하고 있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뭐 그나마 네. 괜찮지만 그래도 내년, 내후년 정말 다시 성장할 수 있을까 하면은 이번에 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이거는 지금 아시아나항공 인수 때문에 단기 급등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거지 저는 미래 성장으로 봤을 때 한번 떨어졌다가 한참 뒤에 다시 올라간다 보기 때문에 저는 유상증자 들어올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유상증자 받으시고 네. 신청하셨어요? 그 신청을 했습니다. 아, 했으면 3월 아마 들어올 거예요, 4일에서. 일정에 따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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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오면은 매수가 좀 조절이 될 텐데 그거 네. 받고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때 잘라내야 되면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그거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네,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동국 SNC 7,100원에 40%요. 괴롭네요. 그죠? 네, 비중도 40%고 차트는 무너지고 있고 네, 재료는 나오지 않고 있고 뉴스는 없고 그죠? 네,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네. 뭐 일단 이거는 풍력 관련 건 알고 계시죠? 금속 구조재, 네네. 건설업, 풍력 이런 쪽을 하고 있는데 뭐 신재생에너지라든지 뭐 그런 발전 기업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게 왜 올라왔는가? 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이제 저탄소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 발전단지 이런 거 이야기해서 작년 11월 이럴 때 엄청 10월, 11월, 뭐 7월 요때부터 해가지고 엄청 뜨거웠거든요. 네, 네. 당선되고 난 다음에는 풍력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은 경기부양책 이야기를 합니까? 경기부양책이요. 맞아요. 우리나라 지금 좀 있으면 대선이 올 거예요. 네, 대선 때 온갖 공약들이 나올 테지만은 당선되고 난 다음에 공약이 바로 실행되나요? 아니면 순차적으로 가나요? 순차적으로요. 맞아요. 신재생에너지가 2030년, 2050년까지의 계획이거든요. 네, 네. 그걸 지금 사셨으니까 좋은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럼요. 그게 인생인 거고 그게 주식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냥 한창 핫할 때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손절을 해야 되나 해서. 아니요. 지금 대선, 우리나라 대선 오면은 또 대선 나오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 할까요? 뭐 신재생 에너지 또 에너지. 이야기 하겠죠. 네네. 우리나라도 네. 풍력 발전 짓자 뭐 이런 이야기 하겠죠. 탈원전 하고 있으니까 풍력 발전하자. 우리도 저탄소 하자. 하겠죠. 그죠? 지금 네, 현재 맞아요. 정부의 또 방침이기도 하니까요. 네, 그 말은 내용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때 올라올 때 야, 더 간다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때 기회에 빨리 팔고 나와야 될까요? 팔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좀 기다리시면 되고요. 제 생각에는 네. 지금 시청자님 문제는 비중이에요. 내려갔을 때 네. 추가 매수를 하거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일단 5,000원까지 내려갔다고 친다면 시청자님은 본전 탈출할 기회가 있고 본전 이상 나올 수도 있어요. 아마 대선 공약 나올 때. 6월쯤이 네. 되겠죠? 네, 네. 네, 서울시장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5, 네. 6월쯤 되면은 후보 가닥 잡히고 그때 공약 나올 텐데 6, 7월쯤에 그 이야기 나올 때 급등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때까지 버텨줄 것인가 계속 내려갈 것인가의 문제예요. 버텨주면 감사합니다인데 내려가게 되면 시청자님 비중이 너무 많아서 조금 손실이 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가능하시다면은 저는 네, 여기 저점 6,200원짜리 잡고 저거 네. 무너질 때 비중이라도 좀 줄여야 다음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다음에 여기서 손실 난 만큼 다시 수익을 내서 본전 복구시켜 나올 수도 있어요. 잘만 하면은.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볼 때 저는 6,200원 무너질 때는 비중부터 좀 줄여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그게 아니다. 네. 나는 일단 지금은 아파서 안 되겠어요 하면은 다음 반등을 볼 때까지는 좀 기다려 봅시다. 그냥. 네, 죽은 태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뛰어오를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희망을 잃지 마시고 다음에 이렇게 안 하면 돼요. 네, 아시겠죠? 이슈 때문에 올라온 네. 종목은 이슈 때문에 망해요. 네, 이해가 되셨죠? 네, 네. 네, 그래서 지금은 가능하시다면 6,200원 밑으로 떨어질 때 절반 정도는 비중 줄이자 의견과 네. 못 줄이겠다 하신다면 5,000원까지 그냥 들고 가셔도 크게 뭐 문제는 없다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상담해드린 거 한번 다시 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